등비수열의 합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원리합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다양한 금융 거래가 존재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발생되는 것이 이자인데요. 이 이자를 계산하는데 바로 우리가 배웠던 등비수열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합계라는 내용을 토대로 원리합계를 구하는 방법을요, 문제로 풀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를 아셔야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원금입니다. 원금이라는 것은 내가 저금한 원래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500만 원을 저금했으면 500만 원이 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일정 기간이 흘렀을 때 내가 저축한 원금에 대해서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10%면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저금했다. 10%의 이자를 줄게라고 하면 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자를 계산하는 원금에 따른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은요, 연이율과 월이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연이율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이 원금에 대해서 몇 프로를 줄게 라는 거고요. 월이율이라는 것은 1개월 동안의 원금에 대해서 몇 프로를 줄게 라는 게 월이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금에다가 은행에서 약속한 이율을 곱해서 나누는 결과가 바로 이자가 되는 겁니다. 10%다라는 것은 이율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돈이요, 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리합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금이란 뜻의 원, 이자라는 뜻의 리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우리가 한자어로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요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차이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처음 맡긴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는 방법이 정기예금입니다. 뒷장을 먼저 보시면 정기적금이 나오는데요. 정기적금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란 돈이 있는데 은행에 그냥 10만 원을 저축했다. 그것은 바로 정기예금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씩 매달 10개월 동안 저축을 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넣고 있기 때문에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차이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정기예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단 한 번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돈을 맡긴 것에 대해서 달리법으로 이자를 줄 수가 있고요. 복리법으로 이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에서 다루게 되는 원리합계 문제는 대부분 복리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리법을 잘 아셔야 하고요. 단리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정의를 읽어보도록 하죠. 단리법으로 예금할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계산할 때의 기준 원금이 처음 예금액과 같다. 즉 이자를 계산할 때요. 처음 예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마다 붙는 이자가요. 항상 똑같습니다. 원금 곱하기 이율인 거죠. 그래서 원리합계를 구한다고 한다면 처음 원금이 있을 거고요. 이자를 합계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원금에다가 계속 동일한 금액만큼의 이자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처음 원금 플러스 n번의 이자 이렇게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달리법은요. A로 묶어지면 A의 1 플러스 NR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달리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1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매일매일 10%씩 이자를 거둘 거야. 그래서 네가 갚을 때는 이만큼의 이자를 줘야 돼. 라고 한다면 1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줬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1만 원에서 친구는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1만 원 플러스 1천 원을 갚아야 돼요. 하루가 더 지났어요. 다시 또 1만 원에서 10%의 이자가 붙으니까요. 또 1천 원을 또 갚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정된 이자가 붙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씩. 이게 바로 달리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 아프지 않게 계산해서 이자를 주고받는 일상생활에서 이자 주고받을 때 보통 이렇게 하죠. 자, 하루에 10%씩 이자야.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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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붙어서 예를 들어 5일 동안 안 갚았으면 이 친구는 1만 5천 원이라는 이자를 주는 거죠. 그게 달리법이고요. 복리법은 무엇이냐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다시 다음 기간의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 기간의 원금에서 이자를 다시 계산하고 이자를 붙인 게 다시 원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동일한 상황에서 1만 원을 내가 10%의 이자를 붙여서 빌려줄 건데 복리법으로 이자를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가 1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친구가 1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건데 하루가 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어서 1만 1,000원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둘째 날에는 1만 1,000원이라는 이 전체 원금의 이자가 붙은 거에 10%를 다시 이자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의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11,000원의 이자가 붙는 거니까 1,100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1만 1,000원에 1,100원을 더해진 원금이 1만 2,10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10%의 이자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만 얼마냐면 1,21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국 1만 원에 1,000원의 이자에 1,100원의 이자에 1,210원의 이자가 3일째 붙는 거고요. 4일째는요. 더 무섭죠. 여태까지 이자를 붙인 거를 다 더해요. 그러면 1만 3,310원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다시 10%의 이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덩이와 같이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는 게 복리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저축할 때는 내가 돈을 이자를 받을 때 단리법으로 받게 되는 건지 복리법으로 받게 되는 건지 잘 알아야 하는데 복리법의 방법을 취하는 게 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리합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간단한 단리법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고 복리법에 대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원리합계에서 복리법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 A는요, 원금이 되는 거고요. AR은요,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처음 붙었을 때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붙여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누적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에는요, 또 여기까지 누적된 전체 금액에다가 이자를 붙인 게 다음에 또 붙게 되고 하면서 반복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열 자체가요,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원금 A1만큼을 저금했지만 나중에 N회차가 지나게 되면 받게 되는 돈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과 같이 정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달리법에서는요, 원금 A의 1 플러스 NR만큼을 받게 되는 거지만 복리법에서는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맡기는 입장이라면 복리법이 훨씬 더 이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럼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넣는 거니까 처음에 내가 만약에 A1을 입금을 했다. 그럼 이 A1이요, N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라는 돈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적금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나는 또다시 A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아까 그 금액은 N년이 흐르면서 이렇게 금액이 이자가 붙게 되는 건데 이 두 번째 금액은 1년 후에 넣은 거기 때문에 전체 N년 후에 내가 돈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상환한다는 것은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기간보다는 1년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 2회차에 넣은 돈은요, N-1년 동안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에 여기가 N 빼기 1로 바뀌는 거고요. 3회차에 다시 또 돈을 넣겠죠.
3회차는요, 2년 후가 될 겁니다. 또다시 이 돈이 이자가 붙는 기간이 1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n-2번에 이자가 붙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쭉쭉쭉쭉 계속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n회차에 마지막 돈을 넣게 됩니다. 그럼 이 이자가 1년만 이자가 붙어서 마지막에 내가 수령하게 되는 그 시점에 수령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1년에 이자가 붙은 거니까 결국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럼 n년 후에 내가 받게 되는 돈은요. 지금 이 돈, 이 돈, 이 돈, 계속 점점점 이 돈, 이 돈에서 여기 모아진 모든 돈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정기 적금의 수령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하는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해본다고 한다면 이 원리합계라는 건 얘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 점점점점, 얘, 얘, 얘까지를 다 더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초항으로 보고요. 얘를 마지막 번장으로 봅시다. 그럼 얘가 지금 1부터 시작해서 1, 2, 점점점, n-2, n-1, n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항의 개수는 n개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항은 a의 1 플러스 r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공비 r은요. 지금 1 플러스 r이라는 게 계속 1제곱, 2제곱, 3제곱씩 올라가죠. 공비 자체가 1 플러스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항 알고 공비 알고 항의 개수 알면 우리가 배웠던 합공식을 써서 이 친구를 표현해주면 합공식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자리에 각각을 넣어주면 공비 r이요 지금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따라서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은요.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죠. a의 1 플러스 r에 다시 열고 r 자체가 지금 얘가 되는 거니까요.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요렇게 대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이 정기적금의 원리합계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플러스 1이요. 여기는 마이너스 1가 없어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분모에는 r만 남게 되고요. 분자에는요. a의 1 플러스 r이 남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정기적금의 원리합계 공식이요. S는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적용할 수 있냐? 우리가 연이율 R로 1년마다 복리로 저축을 하는데 매년 초에 원금 A1씩을 적립할 때 n년 말에 받을 수 있는 원리합계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복리라는 것은 단리로 웬만해선 바뀌지 않아요. 문제에서 단리 문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복리라는 것은 거의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1년마다인지 1개월마다인지는 문제마다 좀씩 달라요. 1년마다이면 연이율일 거고요. 1개월마다이면 월이율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어차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달라졌을 때 중요한 부분은 매년 초에 넣냐 아니면 매년 말에 넣냐. 초냐 말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의 답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매년 말에 넣었다. 내가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게 아니라 매년 말마다 A1씩 적립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S 공식이 바뀌게 되는데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이 지금 바뀐 거예요? 이 1 플러스 R이라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초에는 요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매년 말에는 요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게 그저 공식으로만 기억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해서 이제부터 원리합계 문제들 모든 유형 모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